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오래 사셔야지. 나보다 오래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쓰러지고 자식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집들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 부모가 말을 아끼는 집입니다. 부모는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숨이 차도, 식욕이 떨어져도 늘 같은 말을 반복하죠. 괜찮다. 잠깐 그런 거다. 병원 갈 일 아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병을 키우는 겁니다. 조용히 쓰러지는 부모들의 위기는 대부분 말 없는 통증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 자식이 너무 바쁜 집입니다. 자식의 하루는 바쁘고 빠릅니다. 직장, 돈, 인간관계, 스트레스, 자기 하루 챙기기도 벅차죠. 하지만 부모의 하루는 다릅니다. 느리고 길고 외롭습니다. 자식에게 말할 시간을 놓치고 작은 이상 신호를 스스로 넘기고 조용히 버티다가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 뒤에는 사실 오랫동안 쌓인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부모의 집안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는데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는 집입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쌓이고 약 봉지가 흐트러지고 집안 정리가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찾아지고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건강, 기억력, 생활 체계가 무너지는 초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스스로도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더 감추고 더 버티고 결국 더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 마지막 준비를 미루는 집입니다. 간병보험, 건강검진, 요양 대비 이런 얘기만 꺼내도 부모는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아직 멀었다. 괜찮다니까.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갑자기 더 크게 찾아옵니다. 부모도 자식도 그 순간이 오면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준비가 없으면 위기는 가장 힘든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다섯 번째 공통점, 부모의 하루를 묻지 않는 집입니다. 오늘 어디 아프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요즘 잠은 어때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부모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늦게 묻습니다. 부모가 쓰러진 뒤에야 뒤늦게 깨닫죠. 아, 그때 그 말이 신호였구나. 아, 그때 한 번만 더 살폈더라면. 부모가 먼저 쓰러지는 집의 가장 큰 공통점은 어쩌면 이것 하나입니다.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 부모는 더 이상 예전의 부모가 아닙니다. 눈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견고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부모의 하루를 다시 바라보는 것. 말하지 않은 통증에 귀 기울이는 것. 집안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 그리고 부모의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것. 부모의 작은 변화는 누군가의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는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부모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결정됩니다.